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심리학 강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과목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교재를 딱 폈더니 내용이 좀 많아, 뜨악해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라면 스포츠 심리학은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기출된 양상을 보면 그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어려운 해가 있었으면 좀 쉽게 나오는 그러한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예측이 불가한데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 또 하나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수준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키워드만 알면 문제 푸실 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먼저 나와 있죠.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이다.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 의미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광의의 개념과 그리고 협의의 개념이 있어요. 그 말 자체, 광의는 넓게 본다는 의미고요. 협의는 그 좁게 들어가서 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발 학습하세요. 하고 있잖아요. 제발 학습 이렇게 해서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이러한 것들이 광의에 들어가요. 광의의 영역에 들어가고 협의의 영역에는 키워드가 운동 수행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광의의 개념, 일반 심리학이 포괄하는 모든 측면을 스포츠 상황 및 그와 관련된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등의 영역에 적용한 관점이다.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개념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만큼 넓은 의미의 그러한 광의의 개념이었고요. 협의의 개념 보시면 스포츠 수행 또는 운동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것으로서 운동 기능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 및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 이런 국가고시와 비슷하게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셔야 한다는 것 미리 키포인트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역사 부분은 참고적으로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전 과정 해서 첫 번째 태동기 트라이플젯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오늘날 사회적 촉진 개념과 유사한 타인의 존재와 사이클 수행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트라이플렛 이러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리피스는 코칭 심리학과 운동 경기를 저술하였고 검사 도구 및 심리적 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준비기 이 시기에는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과학적 이론 적용을 시도했으나 응용 분야의 연구는 미흡했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학문적 발달기 보시면 이 시기에는 국제스포츠심리학회 모임 개최, 국제스포츠심리학회지 창간, 북미스포츠심리학회 창설 등이 일어났다. 쭉쭉쭉 한 번쯤 스포츠심리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학문적 발달기에 들어가고 현재의 스포츠심리학, 응용 스포츠심리학 지식이 발달하고 스포츠심리학의 연구와 현장 적용이 활발하다. 지금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러한 넓은 범위로서 스포츠 심리학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보시면요. 1953년 한국체육학회가 창립되었고 55년도에 한국체육학회지가 창간되었다. 2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체육학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8년 학술대회를 계기로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아시안게임이나 아니면은 하계 스포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면서 훨씬 스포츠 자체가
커졌고요. 그에 따른 이런 학문적인 개발도 더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활 스포츠로 체육에 참가하는 그 정도도 급성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해서 3번 보시면 89년도 이거는 뭐예요? 88 올림픽이 일어난 그 다음 해죠. 이 89년도에 한국체육학회의 분과학회로서는 최초로 한국심리학 스포츠 심리학회가 창립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90년 이후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가 배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서 맞이해서 현재 세부 영역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출이 되지는 않았으나 한 번쯤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부분 있잖아요. 챕터 1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이 기출의 한 4% 정도를 차지해요. 그거는 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영역인데요.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묻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기출이 됐다시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크게 물어보고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영역은 무엇이냐? 이러한 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것보다 크게 네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기출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스포츠 심리학 연구 영역에는요. 성격, 동기, 불안, 공격성, 집단 응집성, 리더십, 사회적 촉진, 상담 기술, 방법 이러한 것들처럼 어떤 심리적인 요소는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서는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역할 보시면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통제하고 예측하기 위한 심리학의 다양한 방법 및 원리를 제공한다. 또한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 어떤 연구자도 될 수 있고 교육자도 될 수 있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제발 학습하세요. 이렇게 했죠. 해서 제어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떤 우리 움직임, 인간의 움직임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그러한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역할 보시면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하고 조절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운동 제어와 관련된 것이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운동학습에 대해서 나왔죠. 운동학습, 어떤 제어가 운동 제어라고 하는 게 인간 움직임의 생성 그리고 그 기전을 뭐 조절하고 생성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됐다면요. 이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습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 보시면 연구 영역 먼저 보시면 운동 행동 모형, 운동 학습 과정, 운동 기억 그리고 전이는 어떤 하나의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피드백, 연습 이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역할은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와 환경적 변화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협응 동작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연구한다. 해서 어떤 연습 경험 이러한 것들이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학습과 연결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 발달이 나오죠. 운동 발달 같은 경우에는요. 키워드가 단계적이고 지속적 혹은 뭐 계열적이고 연속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발달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만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과 경험,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 및 수행, 적정 연령, 노령화 등 이러한 것들을 연구 영역으로 삼고 역할은 신체 및 신경 근육의 발달, 인지 능력의 발달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운동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한다. 기출 포인트 보시면 운동 발달, 운동 행동이 연령에 따라서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연구 분야이다. 이 계열적이고 연속적, 단계적이고 지속적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건강운동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어떤 운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운동을 참여하면 정신 건강에도 이롭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건강운동 심리학이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 2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보시면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 이 챕터에서 28% 정도 기출이 됐었어요. 확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운동 제어죠. 운동 제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떠한 이론들이 있는지 운동 제어의 개념, 어떤 개인이 있고 환경이 있고 과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복잡한 인간 운동 행동의 원리를 동작, 지각, 인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 개인, 환경, 과제 이러한 것들이 운동 제어의 3요소인데요. 제어 3요소 해서 개인, 그리고 과제, 환경 이러한 것들이 3요소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거의 개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린 1대1이죠. 그쵸? 개인, 지동, 인지, 지각, 동작 이러한 것들이 개인, 기출 포인트에 있으니까 따로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개인은 인지, 지각, 동작 능력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개인 지동, 개인 지도 아니고 개인 지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뭐 맥주 한 잔을 할 때 과일 안주를 좋아해요. 갑자기 왜? 과, 이, 안, 주 중국 발음이에요. 과, 이, 안, 조 이렇게 해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제가 어떤 이동성이 있는지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조정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과제인지 과, 이, 안, 조 기억하시면 되고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조절이 가능한 환경인지 그리고 조절이 불가능한 비조절 환경인지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운동 제어의 3요소에 대해서 기출이 됐었는데 개인, 과제, 환경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는 내용, 운동 제어의 체계에 대해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폐쇄회로 이론이에요. 폐쇄회로 이론. 자, 어떠한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는지 볼게요. 그 개념 먼저 보시면 오류의 탐지와 수정을 위한 참조 기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피드백되어 참조 기제와 비교됨으로써 오류의 탐지와 수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어떤 처음에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목표가 주어지면 참조 기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연속적인 키워드가 되는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참조 기제와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 기제와 비교가 돼서 이 어떤 오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계산이 돼서 우리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 연속적인 피드백에서 송환 정보를 얻겠죠. 그 다음 참조 기제와 비교가 돼서 오류가 계산이 되고 명령기관에서 오류 수정을 하는 지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폐쇄회로 이론은 자, 여러분 제 패션이 어떤가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패션 피플이라고 하죠. 줄여서 패피예요.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패피다 해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각 정보와 피드백, 폐쇄회로 체계에서는 그 반응으로 생성된 감각 정보에 의하여 다음 반응이 가능한데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반응 산출 피드백이다 라고 한다. 자극을 수용하여 반응을 산출하기까지 정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나오죠. 제한점은 뭐다?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제한점이에요. 왜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해? 행동은 이미 끝났는데 얘는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송환 정보를 받아서 그 참조 기제와 비교가 돼서 오류를 개선하고 지시가 수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한점이 되고요. 자기 감각 수용기, 근육, 관절, 건, 전정기관 등 신체 내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다. 외적 감각 수용기, 눈, 귀, 피부 등 신체 외부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이다. 이건 참고하시고 이 옆에 기출 포인트 보세요. 폐쇄회로 이론의 사례 나와 있죠. 테니스 서비스는 테니스에서 서브를 넣을 때 공을 서비스 코트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지문이 나온 거예요. 퍼스트 서비스가 너무 길어서 폴트가 된 것을 본 후 손목 조절을 위해 시각 및 운동 감각적 뭐를 이용해? 피드백을 이용하여 세컨 서비스에서 공을 서비스 코트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어떤 이론과 연관이 되느냐? 폐쇄회로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짚어내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폐쇄회로 이론의 키워드는 피드백, 참조 기제가 있다. 그래서 송환 정보가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단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자,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대. 그래서 나온 게 개방회로 이론이에요. 반대적인 개념인 거 아시겠죠? 폐쇄됐고 개방됐어요.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위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바로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보시면 지시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실행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것이 입력이 되면 지시가 이루어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방회로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한점이 있어요.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장 문제라는 제한점이 있어요. 우리 머리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느냐, 그거를 다 저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한점이랑 신형 문제라고 하는 제한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수행해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방회로 이론은 대뇌피질에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시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켜보니까 막상 인간들은 해보지 않은 것들도 훌륭하게 수행해내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신형 문제예요. 그래서 저장 문제와 신형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한점이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은 비교해서 보시되 어떠한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지만 알면 문제 푸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개방회로 체계 이론 보시면 뒤에 정확한 참조 기제가 없죠. 피드백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폐쇄회로 이론과 반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동 체계 보시면 정보 처리 단계에 대해서 나오죠. 정보 처리 단계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고 우리가 시험이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기 때문에 뭐 보기가 어떤 이론들이 3개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3개나 뭐 4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처리 단계는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렇게 해서 그냥 정보 처리 단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기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감각 지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음에 수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자극을 수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반응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실행이 이루어진다. 감각, 어떠한 것들을 수용했어요? 어떻게 할까? 선택했다면 실행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해하는 폭으로 넘어가시고요. 감각 지각 단계 보시면 정보 자극을 받아들여 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죠. 수용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영향 미치는 요인. 세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극의 중요성, 명확성,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주어진 자극의 정도, 강도, 얼마나 센 자극이 왔느냐. 그리고 세 번째, 자극의 의미 파악 능력.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세 가지에 의해서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필기해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반응 선택 단계 보시면 자극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후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 수용했어요.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것. 반응 실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 운동 체계를 조직하는 단계이다 해서, 이 정보 처리 단계는 이 앞에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이 많이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어서 나왔어요. 풀어서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용해야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쓰셨죠? 자극의 중요성과 명확성, 자극의 정도와 강도, 자극의 의미 파악 능력, 이러한 것들이 감각 지각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인간 행동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나온 게 감각 저장. 인간의 행동 체계에서 들어온 자극을 지각 기제로 보내거나 기억과의 접촉을 위하여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장기 저장은 무엇이냐? 장기 저장에 전달된 정보는 과거의 경험과 접촉하여 유관가가 제시된다. 라고 하는 부분만 알고 가시고, 뒤쪽에서 조금 더 기억 부분 있죠? 장기 기억.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기제 보시면 지각 과정의 주된 역할은 과중하게 부과된 정보를 걸러내는 것, 여과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기 저장 상태에서 중추신경은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단기 저장이에요. 그죠? 단기 저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단기 저장 자체가 인간 행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기 저장의 기능에는 현재 수행자가 중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할 때 주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기 저장의 역할이고 기능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발생기. 운동을 수행하는데 알맞은 근육 조직을 선택하여 선택된 근육군의 일련의 원심성 운동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운동 프로그램이 개시한다. 쭉쭉쭉 읽어보시고, 효각이 반응을 산출하는 사지를 조절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드백은 여기서는 한 번쯤 읽고 넘어가시고 뒤쪽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개념 플러스 보시면 반응 시간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나온 건 변별 반응 시간이에요. 변별 반응 시간. 2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질 때 어느 특정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색깔을 계속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요. 빨간색에만 반응해봐라.
변별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변별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변별 반응 시간이고요. 단순 반응 시간, 하나의 자극 신호가 주어지고 하나의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크라우칭 스타트,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준비, 종을 빵 쏘면 뛰어나가. 이러한 것들이 단순 반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 반응 시간, 2개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각 자극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내가 자극을 줬을 때는 앉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일어나. 이러한 것들처럼 어떤 자극에 따라 다른 반응, 선택해서 반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별이랑은 조금 다르죠. 어떤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선택은 자극에 따른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 반응 시간입니다. 그 다음 운동 제어의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이론 관점.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뇌피질 속에 미리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형태를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은 운동이 하나의 반응과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 운동 명령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것들 한 번쯤 보시면 되고, 디귿 보시면 슈미츠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해서 불변 매개 변수가 있고 가변 매개 변수가 있어요. 불변 매개 변수는 변하지 않는 거, 가변은 변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얘기합니다. 해서 불변 매개 변수,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를 의미한다. 반응 생성 과정에서의 시간적 구조이다. 근육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체 힘의 양을 선택된 각 근육의 적절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 가변 매개 변수는 동작의 시상과는 달리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동원되는 근수축에 의해 발휘되는 힘의 양을 조절한다. 동작 생성에 관련된 개별 근육들이 운동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동작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슈미츠의 도식 이론 보시면요. 도식 이론은 앞서 우리가 봤던 폐쇄 회로 이론과 개방 회로 이론을 결합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두 개의 장점, 이러한 것들, 서로 제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폐쇄회로 이론의 피드백과 개방회로 이론의 운동 프로그램 개념을 통합하여 운동 행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화된 운동 개념의 개념을 운동 기능에 확장시켜서 운동 기능의 학습과 수행에 관여하는 두 독립된 메커니즘을 가정한다. 해서 회상 도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인 도식,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회상 도식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과거 했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떠올려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올렸죠. 그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 빠른 움직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회상 도식이고요. 제인 도식은 어떤 피드백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느린 움직임에 해당돼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뭐랑 연관이 된다? 개방회로 이론과 연관이 되고요. 폐피 기억하시죠? 폐쇄회로 이론. 피드백,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는 것이 제인 도식이다. 해서 느린 움직임의 경우에는 제인 도식에 연관이 돼서 설명이 되고요. 빠른 움직임일 경우에는 회상 도식과 연관이 돼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슈미츠의 도식 이론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회상 도식 보시면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운동과 유사한 과거의 운동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운동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했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과거의 운동 결과,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인 도식, 피드백 정보를 통하여 잘못된 동작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어떤 폐쇄회로 이론처럼 피드백, 연속적인 피드백, 송환 정보, 참조 기제에서 오류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구나. 느린 움직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출이 됐었죠.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여기서는요, 두 가지의 큰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기 조직의 원리, 그리고 비선형성의
원리 이러한 것들이 다이나믹 시스템의 이론과 연관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셨어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교재 보시면 자기 조직의 원리 보세요. 자기 조직의 원리는 인간의 행동은 제한 요소, 어떤 유기체가 있고 환경이 있고 과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 세 가지 제한 요소예요. 유기체, 개인, 그리고 환경, 과제 이러한 것들의 제한 요소가 이러한 것들 제한 요소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 인간 행동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비선형성의 원리는 선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직선적이다, 비례적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비선형성은 뭐다? 직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내면 되겠죠. 어떤 운동 프로그램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억 표상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행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운동의 변화가 선형적이지 않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 직선적이지 않다, 비례적이지 않다. 다 같은 의미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이내믹 시스템의 이론에 대해서 자기 조직의 원리, 비선형성의 원리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자기 조직의 원리가 있고 비선형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론과 연관이 되느냐 해서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다. 이렇게 짚어내면 되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들어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자기 조직의 원리의 제한 요소 뭐였죠? 유기체, 그 개인, 그리고 환경, 과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 인간 운동 행동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조직의 원리와 연관이 되고요. 비선형성의 원리는 직선적이지 않다,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구나.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 기출된 게 번스타인 운동 제어 이론에서요. 보시면 기출 포인트 보시면 나옵니다. 신체 움직임의 특성, 환경, 신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고려하여 운동 체계를 설명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운동 등가와 맥락 조건의 가변성에 대해서 기출 포인트가 됐었어요. 기출이 됐었습니다. 운동 등가는 뭐고 맥락 조건의 가변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맥락 조건의 가변성. 쉽게 말해서 운동 등가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근육군을 썼는데 같은 결과를 나오는 게 운동 등가고요. 맥락 조건, 같은 맥락의 조건인데 다양하게 변화했다.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서브를 했어요. 근데 테니스 코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처럼 어떤 똑같은 근육을 썼지만 가변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근육군을 썼는데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운동 등가와 맥락 조건의 가변성으로 번스타인의 운동 제어 이론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근육군을 사용하여 같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운동 등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맥락 조건의 가변성, 근육의 활동이 동일해도 조건에 따라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였죠. 똑같은 근육군을 사용하는데도 그 코트에 따라서 운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첫 강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심리학. 그냥 공부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이 어떤 키워드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와 함께 그 키워드를 차근차근 앞으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